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어딘가에 기대지 못한 채 조용히 떠 있는 느낌. 헤르만 헤세는 이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단순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사람을 피하라는 이야기도 혼자가 답이라는 결론도 아닙니다. 다만 왜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이 혼자가 되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헤르만 헤세의 사유를 따라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지금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삶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데 조금의 숨을 남겨주었으면 합니다. 대본 시작.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문득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웃고 있고, 대화도 하고,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그 어디에도 닿지 않는 느낌. 괜히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괜히 집에 가고 싶어지고, 괜히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날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내가 예민한가 봐.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는 혼자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혼자 있고 싶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헤르만 헤세는 말하지 않았지만 평생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고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외로움은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고 싶은 순간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감정,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자꾸 혼자가 된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히 비춰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해 본 적 있지 않았나요? 예전보다 연락이 줄었고, 약속이 피곤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는 이유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 말입니다. 헤르만 헤세도 그런 시간을 오래 지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늘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단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완전히 편안해지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자신이 흐려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 괜히 사람들과 섞여서 내 마음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정말로 혼자가 편안한 상태라면 그 시간은 고요해야 합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정리된 느낌이 먼저 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동안 마음이 자꾸 허전해지고 괜히 TV를 틀어놓고 괜히 소리를 만들고 괜히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된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헤르만 헤세는 사람을 멀리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나는 고독을 원하는가?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지만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닿고 싶은데 그 길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게.
그저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으로.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바빠지지 않았나요?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지난 말들을 떠올리고, 괜히 스스로를 더 비난하게 되지는 않았나요? 해세는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데 외로움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외로움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은 없었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더 말이 없어지는 날. 대화가 이어지고 웃음도 오가는데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고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은 상태.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사람 많은 자리가 체질에 안 맞아. 헤르만 헤세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모임을 피했고 사교를 번거로워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내가 더 나답지 못해지는 느낌, 이럴 때 있지 않았나요? 괜히 맞춰 웃고, 괜히 고개를 끄덕이고, 괜히 괜찮은 척하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숨을 길게 내쉬는 순간 말입니다. 이 상태는 외로움과 닮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건 연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이라기보다 연결되고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해세는 이것을 자주 글로 남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수록 자신이 더 희미해진다고. 그래서 그는 고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독이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처를 피하기 위한 도피였는지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자주 헷갈립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오해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의 혼자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쉬지 않고 생각은 계속 돌아가며 괜히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헤르만 헤세는 이 상태를 오래 겪었고 그 안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사람을 떠나고 싶을 때 그 이유가 나를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숨기기 위함인지, 이 질문은 아주 조용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큽니다.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면 그건 고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더 흐리게 만든다면 그건 외로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가 되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인 느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한 말이 조금 늦게 닿았다고 느낄 때, 분명 웃고 있는데 마음은 함께 웃고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릴 때, 이럴 때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헤르만 헤세는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사람이 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이런 질문이 자리합니다. 이 말을 해도 정말 이해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을 접어두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혼자 두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헤세는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해받지 못할 가능성을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어차피 이해받지 못한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겉으로 보면 둘 다 조용합니다. 둘 다 말이 적고 둘 다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합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정돈되고 자기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후자는 혼자 있을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자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집에 와서 더 지치지는 않았나요?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헤세는 이 상태를 혼자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방식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 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가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감정은 크게 울지도 않고 분명히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음을 말리듯 삶의 온도를 낮춥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상태를 견디며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떠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다음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사람을 떠나는 것과 나를 잃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헤르만 헤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도피로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다루는 방식이 중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나둘 줄이게 되고 연락이 와도 조금 미루게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어버리는 순간. 피곤해서가 아니라 설명하는 일 자체가 버거워질 때 말입니다. 헤세는 이 순간을 아주 예민하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고독은 쉼이 아니라 무게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는지 아니면 나를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지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또렷해지는가? 아니면 괜히 지난 말과 장면을 계속 되감고 있는가? 혹시 혼자 있을수록 이미 지나간 대화가 떠오르지는 않나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이어질 때 말입니다. 헤세는 이 반복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신호로 봤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타인의 시선을 머릿속에 데려오는 상태. 이건 고독이 아니라 관계가 남긴 잔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고독은 타인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슬프면 슬픈 채로, 불안하면 불안한 채로, 굳이 정리하려 들지 않고 그 감정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시간. 이때 마음은 놀랍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지금의 나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기보다 의존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반응, 누군가의 존재로 이 감정을 덮어두려 합니다. 잠시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세는 이 방식이 외로움을 없애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덮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꿉니다. 불안이 되고 집착이 되고 관계에 대한 과한 기대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함께 있음인가? 아니면 버텨줄 누군가인가? 이 질문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 혼자 견디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바라보게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지점에서 관계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 시작합니다.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관계로. 그리고 이 선택은 그가 관계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서서히 바꿔 놓습니다. 이 변화가 그에게 어떤 고통을 남겼고 동시에 어떤 자유를 주었는지는 다음 흐름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헤르만 헤세는 관계를 다시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멀어질수록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사람을 줄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허전함으로 느껴질 때 헤세 역시 그 침묵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내어주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해심 많은 모습으로 맞추고 불편한 감정은 나중으로 미루던 습관. 이 습관은 관계를 유지해 주었지만 자기 자신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세는 이 흐릿함이 외로움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느껴지지만 자기를 잃는 감각은 느끼기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조용한 결단을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겠다는 선택. 이 선택은 그를 갑자기 자유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아끼게 되었고 침묵이 늘었으며 어떤 자리에서는 어색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 속에서 자기 자신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헤세는 말합니다. 관계는 편안함으로만 이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불편함을 견디는 방식으로 성숙해진다고. 이 말은 참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지우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싫다면 싫다고 느끼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불편하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 것. 이 태도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세는 그 결과를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관계보다 남은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는 회복을 위한 시간이고, 관계는 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는 시간이라는 기준. 이 기준이 생기자 그는 더 이상 모든 초대를 의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거절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혼자일 때의 자신을 잃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그를 붙잡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를 견디는 법을 배웠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해세는 이 불안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그를 내면의 더 깊은 층으로 이끌어갑니다. 헤르만 헤세는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세운 뒤에도 마음 한편이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계는 정리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도 익숙해졌는데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음만은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 해세는 이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쉽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확신을 원하는 걸까? 그는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지만 의존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고개를 든다는 사실을. 해세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자기 생각을 대신 맡기고 결정을 넘겨주고 마음을 기대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과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아주 불편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사람을 찾았던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도구였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이 깨달음은 그를 부끄럽게 했지만 도망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정확히 보게 만들었습니다. 해세는 의존을 약함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신이 자라기 전에 자연스러운 상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태에 머무르지는 않기로 합니다. 확신은 누군가가 대신 줄 수 없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한 날에도 사람을 급히 찾지 않고 결정을 미루고 감정을 바로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천천히 묻습니다.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명함 속에서 그는 자기 생각의 윤곽을 다시 되찾습니다.
이때 혜세는 중요한 차이를 체감합니다. 외로움은 함께함으로 잠시 사라지지만 의존은 함께함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나기 전 이 질문을 먼저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 버텨주길 바라는가?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결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자기 발로 서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관계는 훨씬 느렸지만 훨씬 덜 흔들렸습니다. 혜세는 이 과정을 통해 외로움과 의존이 전혀 다른 방향의 감정임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그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운 뒤 사람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이제야 비로소 관계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 서는 법을 조금씩 익힌 뒤 헤르만 헤세는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전의 방식으로는 마음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을 때, 예전에는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참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버겁게 다가옵니다. 혜세 역시 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생각을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말이 없을 때는 침묵을 설명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상대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를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세는 깨닫습니다. 진짜 함께함은 서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 있는 상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뜨겁게 붙잡지도 차갑게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가가고 거리가 필요할 때는 물러섭니다. 그 선택에 과도한 이유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서 멀어지는 자신을 보며 괜히 미안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요? 혜세는 그 감정 앞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이어져야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관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생각은 그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한 죄책감에서는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혼자일 수 있었고, 혼자 있어도 버려진 느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외로움은 견뎌야 할 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기준을 세워도 살다 보면 다시 흔들리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혜세는 그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그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헤르만 헤세는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처럼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 괜히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해세 역시 그런 순간 앞에서 자주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점은 그는 더 이상 이 흔들림을 실패로 이름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는 답을 빨리 찾으려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머물 자리를 잠시 내어주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삶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은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선택해야 하는 태도라는 것도. 해세는 자기 자신에게 이전보다 훨씬 단순한 기준을 남겨둡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덜 자신을 밀어붙였는가, 조금 덜 미워했는가. 이 기준은 그를 대단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잘해내지 못한 날에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게 했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하루에도 삶을 이어갈 이유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긴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불안한 날에도 불안한 채로 하루를 살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음을 향해 작게나마 움직입니다. 이 태도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삶의 후반에서 보여준 모습은 깨달음에 도달한 현자의 모습이라기보다 끝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려 했던 한 인간의 자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삶과도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마음에 오래 남았나요? 혼자 있고 싶었던 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탓할 수 없어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던 날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헤르만 헤세의 삶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가 완성된 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았고 의존을 숨기지도 않았으며 흔들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마음을 안고서도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갔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질 때 그 마음을 탓하지 않고, 혼자가 버거운 날에도 자기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지만 하루를 다시 살아갈 여지를 남겨줍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유난히 조용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괜찮은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는 중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헤세는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았지만 끝내 자기 자신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의 공간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 영상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오래 남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다시 걸어갈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함께 거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